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우리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은 우리 시장을 향한 변동성 그리고 유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데요. 주말을 앞둔 오늘 금요일부터 큰 폭의 변동성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전일 대비 1.74% 하락했지만 마켓캡은 다행히도 1조 달러 이상에서 견고한 흐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76%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모두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2,000불대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지만 지난 6월과 5월에 보여줬던 이 비트코인의 202평선 저항 돌파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죠. 마이클 맥글론과 제이미 더글라스가 8월에 크립토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00주 이평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202평선을 다시 상방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안정적으로 다시 장기 이평선 위에서 지지대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200주 이평선 지수와 비교해봤을 때 이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사상 최대치로 할인된 가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올해 최저점 17,5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죠. 현재는 가격이 다시 상승이 되면서 22,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8월 안으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재돌파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53%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이더리움도 일주일 전 대비 8%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1,600불 아래를 내려온 1,5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머지와 관련된 기대감이 업계 안팎으로도 굉장히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이번 이더리움이 성공적으로 머지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글로벌 인스티튜셔널 그레이드 셋, 말 그대로 글로벌 기관급의 자산으로 급부상할 것이다라고 이더리움의 가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했던 보고서를 확인해 보자면은 이더리움의 활성 사용자 그리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주소수 그리고 트랜잭션 등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여러 부문에서 지난 약sek장에 비트코인 대비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 보유자 수보다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이더리움을 지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트랜잭션 수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9월까지의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2020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거래 수수료가 약 3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이더리움에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 몰렸을 때 한때는 작년 5월 기준으로 2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파이나 NFT 거래를 할 때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들이 종종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이런 높은 수수료가 이더리움의 최약점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의 수수료 개선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불어서 현재 POW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수수료 개선도 많이 좋아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와 NFT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런 이더리움의 POS 기반을 전환을 반대하는 채굴자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POW 방식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더리움의 POS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더리움 재단에서 POS로 전환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하드포크를 진행을 해서 이더리움 POW 기반의 코인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계 인사들도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성 같은 경우도 POW 기반의 이더리움에 본인이 투자를 하겠다, 기부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본인이 1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해당 부분을 이더리움 POW 기반의 프로젝트들에게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POW 기반의 코인의 티커명을 ETHW로 지정을 하면서 중국의 채굴업계 유력 인사인 챈들러 거가 커뮤니티에서 이 해당 이벤트, 해당 포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죠. 이에 여러 업계 인사들도 챈들러 거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가격 1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중국 기반의 거래소인 BNB 토큰들만 상위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 파란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BNB가 전일 대비 4% 가까이 오른 311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낸스 USD는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 리플과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 그리고 폴카다까지 일제히 빨간불 켜내면서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계 전문가들을 통한 이 우리 업계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블록체인협회 전문이사인 크리스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곁에 늘 존재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거시적인 요인 그리고 일부 프로젝트 실패 등에 따른 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법안들이 2023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거고 2024년 되면 40% 그리고 2024년 말까지는 이 암호화폐 법안들이 60% 가까이는 발안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배경으로는 이제는 이 정책 입안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이 업계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늘 우리 시장을 조여오기 위해서 규제안들을 내놓고 있었지만 일부 업계 인사들 그리고 투자자들은 늘 업계 규제에 대한 반발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불안전성과 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더 안전하게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는 것 같죠.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유럽 자산운용사인 픽틱그룹의 아시아 지역 임원인 티퐁센이 암호화폐는 앞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자산군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은행에서 이 암호화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성이 크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암호화폐 변동성을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또 그만큼의 리스크도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안정성이 확보가 된 이후에 은행권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업계 주요 소식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wC의 전 임원이 이번 두바이에 7,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헤지 펀드를 설립하겠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 업계 안팎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국가로 잘 알려져 있죠. 두바이에서 나인블록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홍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헤지펀드인 나인마스터 캐피털 매니지먼트로부터 7,5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파트너사들로부터 받은 자금도 있기 때문에 두바이를 기반으로 굉장히 큰 암호화폐 펀드, 헤지 캐피탈이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투자 운용사인 블랙락이 이번에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블랙락 투자 관리 플랫폼인 알라딘은 이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인 전용 서비스,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 서비스와 연동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커스터디,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알라딘 안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및 트레이딩 워크플로우에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 투자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현재 운용 자산이 1경이 넘는 세계를 대표하는 운용 자산이기 때문에 이 해당 기관의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여파가 어느 정도가 될지 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인스타그램이 드디어 이 코인베이스 월렛을 연동을 해서 NFT 거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진작에 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이 월렛을 출시하기도 했었죠. 이제는 NFT를 이 인스타그램에까지 탑재를 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한 NFT 거래도 활발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더리움과 폴리곤 그리고 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NFT를 먼저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해당 NFT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 스타벅스도 NFT와 관련된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혁신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그런 스타벅스가 오는 9월 13일로 예정된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이 웹3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업계 그리고 산업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사용 사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